안녕하세요. 관계법교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627페이지의 전력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여기 전력 수요, 공급에 관한 안정에 관한 대책을 각각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은 국가기관이 국민 전체의 전기 사용과 관련되어 충분한 수요를 예측하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고 있는 전기 설비와는 사실 관계없고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근 시험 문제 낼 게 없다 보니 가끔 시험 문제가 출제되더라고요. 우선 양가를 1번에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만 붙여놓습니다. 산업통상자원장관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계획 기간에 관한 사항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전기설비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자 동원해 놓습니다.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에 대한 시설 계획, 전기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장관에게 제출한다. 신고해야 한다. 확인만 해 놓습니다.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입니다. 제4절 전력시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 전력시장은 우리가 발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에서 발전사업자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발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시장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발전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 거래해야 한다. 그래서 전력시장에서 전기 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 사이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한국전력거래소 찾으셨죠? 한국전력거래소 1번 보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설립한다. 그래서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자, 한국전력거래소가 담당한다는 것,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 한국전력거래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이 참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력거래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자, 한국전력거래소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에 전력산업기본조성과 관련되어 양가를 1번에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기간을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한다. 그래서 기반조성계획과 관련된 계획기간은 3년. 그리고 우리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말 기억납니다. 산업통상자원관이 수립 시행하는데 그 계획기간은 2년 단위였죠. 그래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한 계획기간 차이점만 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시험 보면 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에는 전기위원회입니다. 여기 전기위원회는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해 놓습니다. 전기위원회 설치와 관련되어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의 기관으로서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 제정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 둔다. 그래서 여기 전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전기사업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위원회 명칭 구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전기사업의 안전관리 함께 보십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직접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공동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 전기설비가 갖추어지게 된다고 하면 예전에 5층짜리 주공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는 보통 일반 전기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 정전 시에 큰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일반 전기 설비 설치하고 최근에 주상 복합 건축물이나 고층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승강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주상 복합 건축물,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에는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기 설비가 있다고 하면 이를 전기 사업용이라 표현하는데 전기 사업자와 주택관리사는 직접 관계 없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자가용 전기 설비와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자가용 전기 설비는 일반 전기 설비와 달리 그 용량이 크고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큰 재산, 인명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가용 전기 설비 또는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설치,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우선 639페이지에 전기 사업용 그리고 자가용 전기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1.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의 설치 공사 등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아파트 단지에 전기 사업용 설치할 일 없거든요. 2번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 줄만 쳐놓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의 설치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공사 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 사업용 자가용 전기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기 사업용 자가용 전기 설비의 설치 공사, 변경 공사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지도지사 지시하는 금사 합격한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자가용 전기 설비, 일반 전기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받아 설치하고 설치한 자가용 전기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검사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형태에 있어서는 전기 최초 공급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와 전기 공급 중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과 정기 검사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주시는데 그와 관련된 특징을 우리가 함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양갈 1번에는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전기사업용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관 또는 지도지사 지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 이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이번에 임시 사용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여기 임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 등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각종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준공 검사에 해당되게 되는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 합격한 때만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가 한겨울에 이루어지게 되면 조경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고 그 조경을 4월, 5월 달에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건물 사용하는 경우 있죠. 그걸 임시 사용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기사업법상의 자가용 전기 설비와 관련된 임시 사용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검사를 실시했지만 그 검사에 불합격했지만 지금 당장 사용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하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뭔가 불합격 시에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임시 사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은 바로 가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지도지사는 사용 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사용 전 검사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동그라미 주십시오. 안전사안 지정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사용 방법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전기 설비 임시 사용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임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임시 사용 기간 3개월, 1년 초과할 수 없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전기 검사입니다. 전기 사업자, 작은 전기 설비의 소유자 등은 산업통상자원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 검사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니은 추정습니다. 전기 검사 받으려는 자는 검사 받으려는 날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신청서 제출하여야 하고, 그리고 2번입니다. 안전공사는 사용 전 검사, 전기 검사한 경우 검사 완료로부터 5일 이내 검사 확인증을 검사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니은번 추정습니다. 전기사업자, 작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재검사 받아야 된다. 검사 완료일 추천하시고 3개월 동원해 놓습니다. 재검사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전기설비를 고층 아파트 등에 설치하게 되면 해당 작은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사용 전 검사와 전기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 전 검사와 전기검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사용 전 검사, 전기검사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 받고자 하는 날 7일 전에 사용 전 검사와 전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5일 이내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이 작은 전기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 전기 검사와 관련된 절차 7일, 5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해당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불합격 시에는 해당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불합격했는데 불구하고 해당 전기 설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전기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재검사 실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완료부터 얼마? 3월 이내 재검사하고 합격한 때 해당 전기설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불합격했다고 하면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임시 사용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별히 사용 전 검사에 불합격한 때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 종합병원에서는 각종 수술 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전기 공급받기 위해 옥상에 설치한 수전 설비에 대한 전기 공급 전에 실시하는 사용 전 검사 합격했는데, 이러한 전기 공급이 정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술이 중단되거나 수술과 관련되어 수술이 진행 중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면 큰 사고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자체적으로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전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 전 검사 결과 합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비상 전기 설비가 불합격 판정되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 비상 발전기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진행하든 할지라도 이 비상 발전기는 정전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전기 공급받는 수전 설비가 이상 없다라고 하면 수술하는데 큰 지장 없죠. 그리고 이러한 비상 발전기와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종합병원 등이라고 하면 전기 설비를 관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따로 존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전 설비는 사용 전 검사에 합격했는데
비상발전기의 사용 전 검사 결과 불합격했다고 하면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임시 사용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저 임시 사용 기간은 3월로 하고 기간 연장하게 되면 1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비상발전기에 대한 사용 전 검사 결과 불합격했다고 하면 이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재검사 실시하고 재검사는 검사 완료일부터 3월 이내 재검사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3개월 동안 잠깐 사용할 필요 있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잠시 이용하다 또다시 불합격 판정되었다고 하면 재검사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장 기간으로 최대 몇 년? 1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자가용 전기 설비와 관련되어 사용 전 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가능하고 이러한 예외는 정기 검사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임시 사용은 사용 전 검사에 인정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의 일반 전기 설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일반 전기 설비는 전기 용량이 작은 것을 일반 전기 설비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일반 전기 설비는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의 발전기, 그리고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 미만의 수전 설비, 심야 전력 등을 이용하게 되면 100kW 미만을 일반용 전기 설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 전기 설비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일반 전기 설비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봐줄 것이 있습니다. 바로 642페이지입니다. 제절 일반 전기 설비 찾으셨죠? 산업통상자원장관은 일반 전기 설비가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 전기 설비에 대한 사용 중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줄여 안전공사라 표현합니다. 또는 전기 판매 사업자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등의 승낙받은 경우 전기 설비를 점검할 수 있고 승낙받을 수 없을 때는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전기 설비의 설치는 우리 주변에 각종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일정한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빌라가 만들어지거나 새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물 내부에는 당연히 전기 설비가 갖춰져 있고 그 용량이 작은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으로 의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와 관련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별도의 인가받는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일반 전기 설비는 소규모이죠. 각각의 주택이나 또는 소형 건물에 일반 전기 설비가 많이 설쳐져 있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 산업통상장관에게 인가받는다고 하면 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건물 개발 시에 당연히 의제되는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관리. 이러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전공사 또는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정기 점검을 맡기는데 실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사용 점검과 정기 점검은 산업통상장관이 지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실제 시행하는 자는 안전공사와 전기 판매 사업자, 바로 한전 측이 사용 전 점검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용 전 점검과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놓습니다. 특별히 사용 전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일반 전기 설비의 소유자 등이
사용전 점검 신청하고 점검 결과를 별도 통지를 받게 되는데 여기 정기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읍, 면, 동 기준으로 점검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일반 전기설비 관리하는 자는 정기 점검 기간에 해당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신청해서 점검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기준으로 정기 점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양가로 이번 점검 시기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1. 일반 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입니다. 기억은 일반 전기설비의 전기 공급 전에 점검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요. 바로 유문입니다. 사용전 점검 받으려는 자는 전기 사용 계약별로 사용전 점검 신청서를 점검 받으려는 날 3일 전까지 안전공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디귿 안전공사 등은 사용전 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원해 놓습니다. 점검 신청인에게 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용전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점검 받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점검 신청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일반 전기설비의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 없이를 우리 그냥 1일이라 생각해 준다고 하면 앞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정기 검사 신청에 있어서는 검사 받고자 하는 날 7일 전에 신청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5일 이내 결과 통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전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3일 전에 신청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7, 5, 3일 7, 5, 3일 홀수이죠. 그래서 3일은 3과 1은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 절차 7과 5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절차 그래서 7, 5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3, 1 3일 전 지체 없이란 말 보게 되면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놓습니다. 대신 이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준으로 정기 점검 기간이 정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3일 전에 정기 점검 신청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643페이지에 일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 살펴봅니다. 안전공사는 일반 전기설비의 정기 점검을 사용전 점검 또는 정기 점검한 후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전후 동원해 놓습니다. 다만 사용전 점검 후 최초 정기 점검은 해당 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한 다른 일반 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최초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의 다른 일반 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출한 말 쓰게 된다고 하면 보통 뭐하고 1년 이내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기한에 관한 이야기 없습니다. 왜? 정기 점검은 누가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참 많은 일반 전기 설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 정기 점검 기간을 각각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에 도래하게 되면 최초의 정기 점검도 그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정기 점검 방법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정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죠. 그 주기가 된 날에 전, 후 2개월 이내 정기 점검 실시하면 어떤 특정한 날 전, 후 2개월이라고 하면 그 기간은 4개월이죠. 그 4개월 안에 점검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일반 전기 설비라면 자주 1년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2년, 3년마다 정기 점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전기 설비라고 하면 1년마다 정기 점검 받도록 되어 있고, 학교는 2년마다, 그 밖의 건물은 3년마다 정기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3페이지의 박스에는 1년마다 정기 점검 받는 가부터 파까지, 여기에 아파트 공택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교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의 경우는 2년 되는 날. 1호, 2호 외 시설에 설치한 전기 설비는 3년 되는 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약속해 줄 게 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그 정기 점검을 3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동택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은 3년마다 실시하는데, 3년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 공동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읍면동을 기준으로 1년에 3회에 걸쳐 정기 점검 기간을 정해놓게 된다고 하면,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주기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전후 2개월 이내, 4개월 이내 한 번씩은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 정기 점검 제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아파트에 설치한 일반 전기 설비는 3년마다 정기 점검하는데 3년 되는 날 전후 2개월 이내 실시한다. 그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 전기 설비와 관련된 사용 전 점검, 정기 점검 실시하게 되면 그에 대한 효과입니다. 만약 적합 판정받게 되면 해당 전기 설비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반면에 부적합 판정받게 된다면 전기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될 수 있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재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644페이지에 양가에서 한번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재점검에 관한 사항 살펴놓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안전공사 등은 일반 전기 설비의 점검,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 3년간 보존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 부적합 통지. 특히 동그라미 2번 함께 확인하십니다. 안전공사는 정기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 통지한 날부터 통지한 날 추정습니다.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부적합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 정기 검사 결과 불합격하면 검사 완료일부터 3월 이내 재검사 실시하고, 일반 전기 설비의 경우는 부적합 통지 한 달부터 2개월 이내 재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기 설비의 1, 부적합 통지일부터 2, 그리고 자가용 전기 설비의 경우는 검사 완료부터 3월 이내. 그래서 1, 2, 3이라고 한번 해놓으신다고 하면 1, 2, 3 일반 전기 설비의 경우는 얼마? 2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고, 자가용 전기 설비의 경우는 3개월 이내 재검사 실시한다. 그렇게 해서 불합격, 부적합 시에 재점검, 재검사에 관한 방법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어차피 이쪽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자가용 전기 설비와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계속 시험에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설치한, 고층 아파트에 설치한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저층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형태, 저렇게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이번 개선 면접과 관련되어서는 안전공사가 부적합 등을 통지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수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 안전공사는 시, 군, 구청장에게 그 사실 통보하고, 시, 군, 구청장은 안전공사 통보한 내용대로 전기 설비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라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명령에도 불응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전기 공급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전기 사업자에게 전기 공급 정지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명령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에 전기 안전 점검과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안인데 아파트와 직접관계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 점검과 관련된 대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 점검 실시한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에 특별 안전 점검이란 말 보실 수 있는데 이 특별 안전 점검은 태풍이 몰아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을 특별 안전 점검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점검을 특별 안전 점검이라 한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전기 안전 관리자 찾으셨죠. 가끔 관리 실무에서는 전기 안전 관리자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출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안전 관리자, 전기 설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특정한 전기 설비의 경우는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전공사 등의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맡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기 안전 관리 업무의 대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는지 그 대상에 관한 사항만 함께 살펴봅니다. 648페이지에 양가 1번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관련되어 기억입니다. 전기사업자나 자연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 설비의 공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전문가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가로속에 휴지 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휴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중지 상태의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것은 전기사업용,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설비 중에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는 그 용량이 적고 이러한 곳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미 하나 보셨습니다. 사용 중지 상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죠. 그리고 리얼물입니다. 64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왜 동그라미? 그러면 박스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 전압 600V 이하의 전기 수용 설비, 심야 전력을 이용하는 전기 설비로서 전압 600V 이하의 전기 수용 설비. 3. 휴지 중인 전기 설비,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4. 설비 용량 20kW 이하의 발전 설비.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대상은 자가용 전기 설비, 최소한 일반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와 관련되어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의 발전기는 일반용이고 10kW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가용이죠. 10kW 초과하지만 20kW 이하의 자연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 미만, 심야 전력 이용하는 경우는 100kW 미만인 때 일반 전기 설비이고 75kW 이상, 심야 전력 이용하는 때 100kW 이상이라면
자가용 전기 설비이지만 그 전압이 600V 이하의 전기 수용 설비라고 하면 용량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러한 전기 수용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해 줄 것은 발전기와 관련되어서는 20kW 이하일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수용 설비와 관련되어 그 전압이 600V 이하, 저압이라고 하면 600V는 교류와 관련되어 저압이었죠. 이 저압이라고 하면 600V 이하일 때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업무 이탁에 관한 사항 지나가시고 3번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쪽은 전기기사와 관련되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그러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기기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끌어야 될 수 있지만 주택관리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651페이지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봐주실 것은 652페이지입니다. 양과 3번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신고 자셨죠. 1번 추천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무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동원해놓습니다. 전력기술인 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신고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 살펴놓으시는데 첫 번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등을 신고할 기관은 시군구청장이다. 전력기술인 단체이다. 단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존의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했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 새로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기술자 선임과 관련되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전력기술인 단체 선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으로 이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볼 수 있는데 가끔 관리실무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대상은 자가용 전기설비. 저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발전기와 관련되어 20kW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아파트에 사용하는 전기라고 하면 보통 저압이죠. 저압의 경우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와 관련되어 그 용량이 20kW 초과하는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하면 652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상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확인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전기안전관리자, 일반 전기설비에는 선임하지 않는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에는 벌칙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그게 시험거리 못 됩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벌칙과 관련된 문제를 가끔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러한 위주로 문제풀이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특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